특사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지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8.15 특사로 가석방 되는 걸로 특사로 사면되는 걸로 그 확정이 된 것 같고요. 사면이죠? 가석방이 됐죠? 가석방을 하는 건가요? 네. 헷갈리네요. 그래서 일단 원세훈이 어떤 사람인지 먼저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신 분. 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이명박 때 국정원장을 했던 사람이고 국정원 예산으로 민간인 댓글 부대를 운영한 혐의, 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 풍문을 확인하는데 예산을 쓴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2억 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2021년 11월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리고 2012년 대선 때 댓글 공작을 벌인 혐의로도 기소돼서 2018년 4월에 징역 4년이 확정됐었고요. 그 외에 또 개인 비리로 건설업자에게 청탁받아서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도 징역 1년 2월을 받았습니다. 총 14년 2개월. 몇 년 산 건가요, 그러면? 한 6년, 지금 7년 산 건가요? 한 80개월 정도? 80개월이면 6년? 네. 네, 그 정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꼬질했던 사람이다. 진짜 잊혀진 이유가 있었군요. 저희가 잘 구속시켜가지고 잘 넣어놨었군요. 네, 구속된 게 2015년 정도부터 꽤 오랫동안 살았죠, 그러니까 실제로. 근데 지금 이 원세훈을 고령의 나이, 건강상의 이유라고 발표를 했더라고요. 가석방을 시키고 거기에 이어서 국정농단 관련자들도 지금 다 거론되고 있거든요. 네, 일단은 거론됐던 사람들 중에서는 김태우 정도 빼고는 다 일단 하지 않는 걸로 사면하지 않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결정이 났어요? 네, 어제? 네. 이거 어제 쓴 대본인데? 언제 결정났어요? 어젯밤에 결정났습니다. 어젯밤에 죄송합니다. 업데이트. 네. 그래요? 네. 다행이네요, 그거는. 네, 웬일이죠? 왜 기대 이하로 행동을 하지? 잼버리가 이날리가 나가지고 정치적인 뭔가 부담이 좀 컸나 봅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원래는 이제 언급됐던 사람들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그리고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그러니까 여기 다 그때 그 박근혜 최순실이랑 엮여가지고 여기저기 이제 비리 자금 만들고 주고 횡령하고 막 이랬던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다 복역을 하고 있었군요. 갑자기 우리 국민들 너무 위대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많은 일을 했었군요, 우리가. 지금 다 풀려나와가지고 열받아 죽겠네. 하지만 아직은 이거는 지금 취소됐다고. 네. 그럼 원세훈만 확정이네요? 네, 근데 원세훈이 풀려나는 과정 자체가 좀 윤석열과 한동훈이 꼼수를 많이 썼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세훈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14년 동안 살았어야 되고 꽤 많이 살았기 때문에 죄 두 가지가 복역이 끝났어요. 아까 개인적으로 뇌물 받았던 거랑 댓글 공작으로 했던 건 복역이 끝나서 이명박 때 국정농단 관련한 그걸로 9년을 사는 게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로 치면 아직 그 형기가 절반이 되지 않습니다. 원래 치면은 한 30% 정도밖에 안 됐는데 올해 초에 윤석열이 이 사람에 대해서 징역 3년 6개월을 감형을 해줍니다. 윤석열이? 예, 윤석열이 집어넣고 윤석열 그쵸. 가지고? 윤석열이 감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녀 임기가 아니죠. 자녀 형기가 비율이 확 이제 높아진 거예요. 네. 거기에다가 그래도 60%가 넘지 않았었는데 한동훈이 9년이 아니라 14년 살지 않았냐. 14년으로 쳐야 된다. 14년부터 시작하면은 80개월 살았으니까 총 114개월 중에서 80개월이니 70% 넘어가니 가석방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3분의 1반 채우면 가석방 요건이 되지만 실제로는 60% 정도 넘어야지 가석방이 되었었거든요, 지금까지. 네네. 그러니까 그 조건을 맞춰주기 위해서 윤석열은 감형을 해주고 한동훈은 꼼수를 쓰고 이렇게 해서 원세훈을 풀어줬다는 겁니다. 이건 뭐 기획 사면이네요. 그쵸. 이미 준비를 한 거네요. 풀어주려고 작정을 하고 올해 초부터 준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원세훈이 나와가지고 할 일은 뭐겠습니까? 총선에 이제 또 선거 개입하겠죠. 네. 그거 전문가니까. 진짜 총체적으로 선거를 준비하는 느낌이 드네요. 부정선거를 네. 완전히 준비하는 게 느껴져요. 그 선관위 사무총장도 지금 윤석열 지인이죠? 네네. 친구. 근데 자기는 안 친하다고 얘기한다던데? 그런데 누구는 엄청 친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겉으로 안 친하다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실제로는
친하다고 해서 친하다고 티내면은 선거 개입하는 게 다 들통날 거니까. 아니 이미 들통난 거 아닙니까? 아니, 물론 이제 다 알고 숨길 게 없는 것 있지만 같은데요? 알고 있지만 얘네들이 좋아하는 게 눈 가리고 앙이잖아요. 아, 진짜 너무 이거는 거의 고양이가 쥐가 어디 구멍에다가 머리 박고 지금 아무것도 없는 척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원세훈이 댓글 부대를 동원했었던 그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나와가지고 다시 댓글 부대를 동원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가동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증언들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최근에 맘카페에 같은 제목 같은 내용으로 반복적으로 글을 올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 카페가 아니고 여러 카페를 다 돌아가면서. 근데 아시겠지만 맘카페가 가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게 다 지역 인증도 해야 되고 복잡합니다. 그럼 예전부터 가입이 되어 있었다는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누가 이거를 파봤어. 근데 이 아이디를 쓰는 사람이 2014년에 글을 올린 이후로 10년 동안 글을 안 올리다가 최근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원세훈이 복귀하면서 바로 그 부대가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고 지침을 받았겠죠. 내가 좀 나가니까 한번 기름칠을 해봐라. 이 얘기를 한 것 같다라고 느껴질 정도예요. 2014년이 세월호 때잖아요. 네네. 그때 댓글 부대가 시작했던 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올리는 글이 잼버리 괜찮더라. 내가 가보니까 아주 즐거워 보이더라. 이런 글들을 지금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똑같네요. 예전에도 기억을 해보면 트위터에 똑같은 내용으로 도배를 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아이디로. 네.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이네요. 네. 똑같은 제목에 똑같은 내용으로 여러 군데에 올린다는 거는 그때는 트위터였고 지금은 맘카페, 커뮤니티다. 댓글도 그랬었죠, 그때는. 네. 댓글도 다 고정으로 똑같은 댓글을 복붙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식 그대로를 다시 한번 시행을 해보려고 하는 건데, 얘네가 간과하는 게 이거거든요. 국민들이 바보로 알아요, 국민들을. 그러니까 아니,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하면 그걸 또 당합니까? 안 당하거든요? 근데 이걸 몰라요. 당할 거라고 생각하고 또 똑같은 방식을 쓸 겁니다. 그렇게 할수록 탄핵 마일리지는 계속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을 개돼지로 보지 않습니까? 외국 사람들보다 훨씬 더 아래로 보잖아요. 그렇게 우리 국민을 무시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 말 안 들으면 뭐 압수수색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게 아닌가. 네, 좀 뭐 잘하고 있다. 어차피 그럼 또 처벌받아서 또 들어가게 됩니다. 새롭게 다시. 아까 몇 년 받았다고요? 9년? 예, 9년 받았죠. 혐의로? 아, 그럼 다시 9년 또 사셔야 돼요. 원세훈이 직접 하진 않을 것 같고 원세훈이 가지고 있던 조직을 누군가에게 넘겨주겠죠. 근데 그 사람이 아마 새롭게 시작을 할 것 같고 그렇게 되면서 또 우리는 총선에서 대대적인 전투를 깨어있는 국민들께서 전투를 벌이셔야 될 것 같다. 네. 지금 예전에도 그랬지 이들은 그랬지만 총체적인 부정선거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국방부 내에서 정신교육한다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민주진보 진영에 불리한 내용을 막 강의를 한다든지 보훈처에서 또 뭘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각 국가 기관마다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거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자기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그다음에 언론은 언론대로 장악을 하고 이거 하나하나가 다 저는 선거를 조작하기 위한 그 준비 작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특히 선관위 사무총장 문제는 저희가 설마 그러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투표 조작, 개표 조작 문제까지도 우리가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물론 쉽지 않겠죠.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 국민을 생각하는 시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도 시도할 수 있다는 게 가장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부정선거. 저도 원세훈 같은 사람이 뭐 댓글만 밝혀져가지고 그걸로 처벌을 받았지만은 어쨌든 대선에 개입을 했던 국정원 조직을 동원해서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더한 선거 조작 경험과 노하우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게 충분히 이번 총선 때 써먹으려고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동관 다시 등용한 거랑 똑같은 맥락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러네요. 듭니다. 쌍두마차네. 네. 이동관과 원세훈. 그러니까 지금도 국민들 눈치를 안 보잖아요. 근데 이대로 가면 총선에서 질 거다라는 전망들이 꽤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게 밀고 나가는 거는 확실히 이들은 선거에 뭔가 믿는 게 있다. 그게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선거에 뭔가 개입을 해서 영향을 줘서 자신들이 이길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게 아닐까. 그게 진짜 현실이 되든 말든 상관없이. 그럼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선거로 윤석열을 끌어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다 조용히 해줘? 혁명을 일으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민주적인 방법으로는 얘네 그러니까 다들 국민들이 기다리는 게 총선이잖아요. 총선 때 탄핵 국회를 만들겠다. 실제로 불가능한 상황과 조건이 만들어진다는 거 근데 아니에요? 그런 것들 이제 우리 국민이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과 지금은 그냥 머릿속에만 있는 상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그 상상이 정말 윤석열 정권이 현실로 만들어 버렸어. 자기가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결과를 바꿨다라는 게 우리 국민들이 보이게 되면 그거야말로 진짜 혁명으로 나가게 되겠죠. 광화문에 극우 단체들이 4.15 총선 무효 집회를 꽤 오래 했거든요. 한 10년 했어요. 황교안도 열심히 했었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또 들게 되는 게 아니지. 너무 불안하네요. 국민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